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일상을 힘차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민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도덕성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 유능한 정치로 정부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년 대담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제대로 된 질문도 없는 대통령 홍보쇼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BS가 대통령 홍보쇼를 만드는 정권 오용 방송으로 전락한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KBS가 전두환 씨의 생일 잔치나 자녀 결혼식 영상을 만들어 바쳤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이사장과 사장을 내쫓고 박민사장 체제로 전환한 KBS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KBS 내 구성원들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박민사장과 정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특수부 형님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혀 불법적 2인 체제로 YTN 매각을 졸속으로 해치우고 있는 이유도 언론의 재간을 물리고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태가 사실상 자리를 내놓고 탄핵당할까 봐 도망간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방통위의 YTN 불법 매각과 관련돼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검사 여당이 결탁한 고발 사주로 손중성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수사권, 인사권, 특활비를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며 정치 개입, 선거 조작을 시도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검사들과 여당의 유착관계,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웅 의원은 직접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검찰의 제19 감싸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웅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제19 감싸기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인 정점식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정 의원은 자신의 방 보좌관이 보고를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하면서 보좌관한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윗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과 같았던 손준성 검사는 단독 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범죄는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주 전날 송 검사에게 사진 파일 60여 장을 보낸 것은 물론 재판 중인 송 검사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보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아이폰 비번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이 드러나자 고발사주 문건을 괴문서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 바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모든 관련자, 윗선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경제 무능과 실패를 보여주는 가운데 10% 내외의 점유율로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우리 산업의 입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6.3%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중국의 상위 수입국 순위에서 대만에 이어 2위였지만 2023년에는 대만, 미국에 이어 3위로 하락했고 대중 수출 감소율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내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 규모가 줄어든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며 매출 비중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추락은 시장 다변화와 같은 능동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한국 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해 밀려난 결과란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고기술, 고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고급화 전략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2년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 영토를 축소시키고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기술 경쟁력마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스치듯 인사만 했을 뿐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외교의 무능과 외톨이만 도드라졌습니다. 과거 정부가 신남방 정책 등 외교 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전략적 노력도 무너뜨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경제수석 당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별 없는 발언으로 국익만 해쳤는데 말만 앞서고 행동은 없는 무책임은 우리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연간 5%의 성장만 하더라도 매우 큰 시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2년만 앞세우는 구시대적 관점과 실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혁신과 능동적인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가치 외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망치는 정책 실패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책 기조 전환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것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과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린다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 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 줍니다. 도대체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쌍욕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그 쌍욕은 잘 드러났습니다. 돈봉투 주고받고 룸사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보라는 다른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입니다.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혐오와 흑색선전이 들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인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여기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폄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